트레이너로서 코치를 할 때 퀄리티 향상, 회원님들의 멘탈 잡기, 멘탈 케어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눈빛, 그 동공 상태를 보면 어떤 심리 너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말이 안 되는 자만을 갖춰져 버리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세미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오픈에 대한 판단지 자사이가 좋은지, 1시간 운동하는 게 좋은지, 몇 개씩 몇 세트 하는 게 좋은지, 판단지를 시합 준비 예정은 시합 준비 생각은 자, 그 다음인데 다른 이제 제자분들 보면은 거의 다 1등 그랑프리 하러 오잖아요. 근데 저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제 회원님한테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배우러 온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한테 배우면 제자분들이 그걸 각각 본인 회원님한테 적용할 수 있는 식으로도 가르쳐 주시는지. 내가 뭐 처음 왔을 때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게 뭐 내추럴로 할 거냐, 나중에라도 약 사용할 생각이 있냐, 이런 거랑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목적.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운동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느냐.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목표가 아니어도 돼. 누구는 전 프로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건강 때문에 왔습니다. 티칭을 할 때 그런 퀄리티 향상, 트레이너로서 코치를 할 때 퀄리티 티칭 향상을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목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위주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뭐 요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이다, 그러면 약간 믹스해서 가는 거고, 돈을 내고 배우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목적, 딱 거기에 맞춰서는 나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저 같은 경우에도 배운 이후로 레슨을 이제 가르쳐주는 방식이나 운동에 대한 접근이 아예 180도 달라진 만큼 레슨을 아예 다르게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원리를 알면 티칭을 할 때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냥 많이 시키고 무겁게 시켜서 그 중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거랑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많은 개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치게 만드는 그 스킬을 아는 상태에서 중량이 올라가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멘탈 케어나 멘탈 잡기잖아요. 근데 회원님들의 멘탈을, 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멘탈이 많이 흔들렸는데 마지막에 무탄 한 3주를 했을 때 하루에도 한 200번씩 포기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잡아주신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회원님들의 멘탈 잡기, 멘탈 케어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시합이 얼마 안 남았으면, 한 3주 정도 남았으면은 저랑 수업이 없어도 맨날 제 헬스장에 일단 나오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일단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강도가 어떤지, 그리고 얘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눈빛, 그 동공 상태를 보면 어떤 심리 상태로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의욕 같은 것들도 보여요. 그러고 회원들하고의 따로 개인의 1대1 시간을 좀 술자리나 밥으로 먹으면서 좀 길게 대화를 하는 편이고, 시합이 한 2주 정도 남으면 거의 밤에 매일 통화를 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이제 장단점을 짚어주고 지금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좀 짚어주고, 이제 성격에 맞게, 성향에 맞게, 예를 들어서 너무 혼내면 아예 그냥 나 그만두고 싶어, 난 역시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있고, 너무 칭찬만 하면 너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말이 안 되는 자만을 갖춰져 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 멋에 취해서 너무 자아도취돼 있는 애도 있고, 아주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맞게 즉흥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정성과 시간 투자만 많이 한다면 괜찮아져. 누구나 괜찮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레슨비를 많이 받으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그 이제 시간 투자를. 근데 이제 레슨비를 많이 안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 왜냐면 가성비나 이런 것들도 안 나오고, 내가 뭐 대단하다기보다 그들하고 그냥 다른 시스템으로 내가 운영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멘탈을 잡았냐면, 저 처음 말씀드리지만 센터 딱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오면은 포즈를 잡게 시키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그때 다른 사람의 몸을 보고 제 몸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못하는, 이제 못하겠다, 포기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오면은 바로 멘탈이 잡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포즈를 다 잡잖아요, 샌더 오면은. 그런 부분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시합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그냥 당연히 알아. 나도 시합 뛸 때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3주간은 자꾸 내 옆에 두고 내 헬스장에서 내 눈앞에서 운동 시키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야. 내 앞에 있으면 훨씬 나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일과는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서 밥 먹고 헬스장 가서 수업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시간이 좀 남으면 간단하게 그냥 내 운동, 세게는 뭐 몸이 아파서 못하고 간단하게 내 운동하고 또 레슨하다가 그냥 집에 간다. 그냥 정말 그거밖에 없고, 그냥 하루 일과가. 진짜 아예 레슨이네요, 그냥. 근데 그거를 내가 좋아해. 그러니까 이 라이프랑 이 스케줄 생활이 즐겁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충우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모범생 중에 한 명이었지만 말을 잘 들어주고 의욕이 있는 친구들하고 레슨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돈을 떠나서 재밌어. 그 과정을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몸을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 있지. 네네. 그거를 내가 되게 즐기거든. 그래서 나는 하루가 뭔가 행복한 구간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니까 굳이 따로 놀진 않는다. 뭐 유흥을 한다든지 술집을 간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생활은 없어요. 뭐 친구도 안 만나. 그냥 그런 거. 네. 자,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행복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계획은 내 스타일은 엄청나게 촘촘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짜는 편은 아니에요. 그 계획이 내 맘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상이 1년 뭐 6개월 만에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집중 몰입해서 진행을 하면서 변해가는 트렌드에 내가 맞춰가며 또 발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회원이 있으면 얘네가 지금 시합을 준비하고 있고 그거를 가르치면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일단. 네. 근데 그러면서 좋은 기회들이 내가 여러 활동을 하니까 좋은 기회들이 올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상황 대처를 즉흥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거지. 시합 준비 예정은 아직은 없으신 거네요? 시합 준비 생각은 일단은 없고 왜냐면은 너도 시합 준비 충분도 시합 준비해봐서 알겠지만 시합을 준비하면은 내 하루 라이프에서 70-80% 이상 대부분이 에너지와 집중과 모든 몰입이 나한테 집중돼야 돼.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 레슨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근데 레슨의 질이 떨어질 바에는 비가격 받고 레슨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레슨을 쉬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을 적절한 그 합을 내가 찾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좀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시합을 준비하면 완전히 올인해서 하고 싶고 아니면 이 레슨생들한테 올인을 하고 싶은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못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세미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세미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오픈에 대한 대략적인 고민은 있으신가요? 헬스장은 이제 작게 하나 하고 있지만 큰 거를 하나 하려고 사실 알아보고 있어요. 2호점을 좀 큰 평수를 해가지고 오픈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인수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아직은 알아보고 있는 도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세미나는 금액이 좀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직 망설여지고 있는 게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에 비해서는 가격을 또 낮게 잡을 순 없어서 그 중간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세미나를 하면 또 탄탄하게 낸 금액보다는 최소 더 가져가야지 남는 거잖아 그 돈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탄탄하게 더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운동 질문, 식단 질문 하면은 한 단지 4-4-2가 좋은지 1시간 운동하는 게 좋은지 몇 개씩 몇 세트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답변을 주시는지. 일단은 나는 탄단지를 계산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내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탄단지의 비율을 계산해서 준 적이 없고 그런 수치화된 보디빌딩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나는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들이나 어떤 뭐 코치라고 활동하는 친구들은 5분 안에 아니면 뭐 1분 안에 뭐 벤치프레스 뭐 60kg로 12개씩 5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속도로 어떤 퀄리티로 어떤 집중력으로 어떤 고립감 능력으로 운동을 할지를 모르는데 그냥 그 개수와 시간만 정해준다라는 거는 보디빌딩하고 안 맞다. 보디빌딩은 이제 몸을 만들어내는 건데 되게 고립 능력이 뛰어나면서 주동근 사용과 운동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람은 노동이 안 들어간다면 되게 적은 개수와 적은 세트로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무겁게 하고 되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다른 보디빌딩에 필요한 기술이나 스킬이 떨어진다면 되게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수치 공식화 한다는 거는 나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도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운동해야 된다, 탄단지를 어떻게 먹어라, 분할을 어떻게 해라라는 거를 즉흥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편이지 정해놓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가지 인터뷰를 해봤는데 댓글이라든지 더 궁금한 것들을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추럴짐의 트레이너 김동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